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오늘이 이제 우리 헤어지는 날이에요. 종강. 한숨 쉬지 말고. 뭐라고요? 오늘 종강 날이에요. 이제 오늘부로 정규 과정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특강 과정 들어가면서 마무리 지어져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주 끝난 건 아니지만 정규로 오늘 끝이니까. 그래서 주택하고 농지 마무리해보고 마무리 될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일단은 다음 주는 또 명절이에요, 또. 그렇죠? 맨날 금요일에 뭐가 걸리네, 신경질나게. 그죠? 그래서 명절이라 이론 총정리는 좀 그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렇죠? 그 대신에 우린 9월 12일 명절 마지막 날에 문제백선 수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오늘 끝나고 나서 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우리가 이제 딴 데 휴강이라 여기서 이제 특강이 있거든요. 문제백선이. 그래서 100문제 자료 나갈 거니까 아마 오늘 나올 거예요. 오늘. 내일인가 오늘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 집에 가다가 책 새고 오면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 지나고 니까 충분히 볼 시간이 있을 거야. 그렇죠? 열심히 음식하고 이제 명절날 오후부터는 시간 있잖아요. 왜? 그때까지 한가하지 않나요? 술 취해 있나요? 어쨌든 명절날 오후부터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풀어보시고 월요일날 전체적으로 좀 보신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또 이런 총정리하면서 보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총정리는 그림책을 하시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제가 그림책은 이론 총정리할 책을 처음부터 주고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보던 책이라 눈에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거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책을 보는 게 맞지 않다고 봐요. 한 책을 제대로 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책 보는 거는 산만합니다. 그래서 한 책 가지고 1년 내내 보는 게 맞아요. 본인 손때 묻은 책으로다가.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과정을 1년 동안 버티면서 지금까지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결과가 합격이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그렇죠? 약간 걱정은 되지만 모두 다 합격하는 그런 신화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집에 갑시다.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봐봐. 이러면 왠지 지금 끝나는 것 같잖아. 봐봐. 그러면은요, 오늘 문제 봅시다. 오늘은 농지법까지 해야 돼가지고요, 일일 문제를 한 30분만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문제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안 넣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쉬운 문제라서 아마 10개 중에 대부분 다 맞추지는 못했겠지만, 뭐라고요? 맞추길 바라면서. 한 번 더 봐봐요. 이렇게 우리가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12페이지 펴보시고. 그럼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부르냐면 이걸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계획 사업.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 사업이라는 걸 하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해서 신도시를 만든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으면 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12페이지 정가운데 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그게 뭐가 된다?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지고, 결정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걸 뭐라 불러?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이구나 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이게 도시계획 사업의 3종 세트. 12페이지 보시면서. 그리고 서울시란 동네 어디에다가 일부 동네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를 뭐라 불러 우리가요? 지구단위 계획이라 부르고, 서울시 안에 토지 이용행위 규제하기 위해서 뭘 정해요? 용도 지역을 정하고, 용도 지구를 정하고, 용도 구역을 정해서 토지 이용행위를 규제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도관농자 용도지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하나 기억하는데 이제 하기 싫은가 봐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기억 못해서 못하는 거고, 그렇죠? 용도지구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얘기했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씨도 이비대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1번 문제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고르시오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에서 요 기반시설 중에서 교공유공 방보안의 환경 기초에 빗물 저장 이용설에 대한 부분을 냈더니 뭐다? 이거 답이 없는데? 이러고 앉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기반시설이잖아. 환경 기초. 그렇죠? 정 가운데 기반시설. 봐봐요. 그럼 1번 문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으로 뭐다? 옳은 거라고 나오죠. 항상 문제 나올 땐 이게 관리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관리인지 기본인지. 그리고 워낙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뭐하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라 12페이지 그림에 어딜 봐도 없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거잖아요. 12페이지 그림에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법의 규정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택지개발촉진법에 나오는 거라서 우리 법의 도시관리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은 뭐예요? 상위계획이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인데 이거를 도시관리 경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건 뭐하지? 답은 3번밖에 없죠. 빗물 저장 이용소의 설치. 그래서 뭐가 되죠? 기반시설이라는 것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그죠? 기반시설이라는 것 중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빗물 저장 이용소를 설치하는 것은 바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되어지겠죠. 어때요? 맨날 보는 것 같은데도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12페이지 안에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목차 볼 때는 8페이지 보시면 되고 한 8페이지 봐봐요. 그림책에. 8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위에 광역도시계획이 보일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오른쪽 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 밑에 개발행위 허가가 보이죠. 지금 제가 중간 노란색에 도시관리계획을 물어본 거잖아. 아래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지.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8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노란 색깔 그걸 물어본 거야 지금. 이해 가셨죠? 그럼 답은 3번인 거죠. 그죠? 쉬운 거 같지만 은근히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면서 12페이지 그림의 도시관리계획 같이 이해하시면 퍼펙트겠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입니다. 요번에 요 문제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우리 그림책에 여기 어딨냐면 17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겠죠. 뭐 지나가다 보니까 17페이지를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거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내가 수업도 안 했는데 17페이지 보고 있는 거잖아. 어디 나와 있는지 아는 거지. 우연히 아는 건가?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그럼 여기 봐보세요. 용도 지역이라는 걸 정한다는 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하여 지정을 하죠. 근데 여기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의 행위 제한은 계획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계획하는 게 아니라 따로 뭐가 되어 있다 이거는 별도의 표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행위 제한까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아니다. 용도 지역만큼은 17페이지 오른쪽 위 따로 별도의 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오른쪽 위에 도시관리계획 X라고 누군가는 써놨을 거예요. 맨날 귀신이 왔다 가가지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오른쪽에 써있죠. 그러면 당연히 일종 일반 주거의 특징은 뭐예요? 일종 일반 주거 특징은 저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는 저층이니까 4층 이하구나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 그러니까 소래까라 아파트를 못 짓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아는 건 여기까지.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에 아파트는 못 짓는구나 라고 알수 있었어.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는 못 짓는구나 알게 됐고 그리고 들어봤더니 이종 근생도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 이종 근생도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럼 나머지네? 그럼 기역, 리을, 미음, 아싸 하지만 종교시설은 안 돼요. 종교시설은 2종, 3종 일반 주거 여기만 가능해요. 2, 3종 일반 주거.
1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일 거예요. 2, 3종 일반 주거에 가야 종교시설이 있어요.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위치를 기억해요. 그럼 대충 기억이 나요, 이게. 그 위치를 기억하면. 아, 1종 일반 주거 등등 있었는데 유치원, 초중고는 다 돼. 그렇죠? 하지만 종교시설은 2, 3종 일반 주거에서 돼.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죠? 틀렸죠. 남은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가능하고 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가능하니까 기역미음에서 답은 2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어때요? 이거 안 쉬워 생각보다. 그런데 17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것만 정확히 하시면 풀 수 있어요. 모든 행위제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10번 나오면 7, 8번은 그 오른쪽의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특히 일반 주거. 그래서 잘 보시면서 1, 2, 3종의 구분을 하시면서 내용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17페이지인가 그 내용들 보게 되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뭐 2, 3종 일반 주거에서 뭐를 질 수 있냐 없냐 이러면서. 그래서 뭐 2, 3종 일반 주거에 뭐라고 나와요? 뭐 1종 일반 주거는 뭐 노유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2, 3종 일반 주거는 뭐다? 노유자에다가 종교가 추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1종 일반은 아파트가 안 되는 거고. 4층이 하니까. 그렇죠? 그 정도 전용주거와 일반주거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또 얘기해요.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나머지 2달 동안에 외워야 할 부분 그리고 이번에 9월 또 관리사 문제 나올 텐데 관리사 문제 나왔던 거, 평가사 문제 나왔던 거, 뭐 나왔나 패턴 본 다음에 우리 시험 뭐 나올지 예측해서 평소에 안 보던 거지만 봐야 할 게 있는 거고 매번 나오는 거라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 좀 믿어줘요, 좀. 제발 좀.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해. 그렇죠? 제가 말하지 않은 건 그냥 버려요. 제가 25년 해왔는데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믿어도 돼. 정확히 60 이상은 나와. 아무리 안 나와도. 다라고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온다고 봐야 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봐봐요. 그래서 오늘은 2번이야. 그 다음에 갑자기 신뢰가 팍 떨어지는데 3번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 있습니까? 39페이지. 이거 은근히 어려워요. 외웠다고 생각했어. 근데 안 쉬워.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거 노래 부르고 뭐 앞잡다고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못 외워 이거 앞잡다 가지고는. 더 헷갈려 그게. 그 노래 외우는 시간에 그냥 위치를 기억해. 100번 빨라. 그죠? 순서 큰 거, 작은 거부터 큰 거로 배열된 39 왼쪽 밑에 박스 자체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적으로 위치 기억하고 순서 기억하는 게 100번 옳다고 봐요. 그렇죠? 무조건 앞서달라고 애쓰지 말고. 그렇죠? 그럼 봐봐요. 낮은 거부터 높은 걸로 배열하래요. 낮은 것부터 높은 거. 그럼 간단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봐요. 창고 0.5, 1.6, 0.8. 틀렸죠? 낮은 거부터 높은 거 아니죠. 의료 0.9, 1종 1.3, 자원순환 1.4. 답은 2번인 거죠. 그죠? 관광후계 1.9, 교육연구 0.7, 숙박 1.0. 그러면 낮은 거부터 높은 거 아니죠. 중구난방입니다. 야영장 0.7, 공동주택 0.7, 운동시설 0.7 모두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뭐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모두 같은 것을 물어봤다면 4번이 답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위락시설 2.1, 판매 1.3. 판매가 1종 근생 옆에 있어요. 왼쪽 밑에. 그러니까 1.3인 거야. 위치를 기억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문화집회는 오른쪽에 첫 번째 있으면 1.4.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주요 라인 외워주고 못 외운 건 다 0.7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공장은 못 외우니 버리고 어차피 나오면 18, 19 한 번으로 지나가. 못 맞춰요, 공장은. 그 안에도 10개가 돼서 어떻게 외워, 그거를. 이것도 못 외우는 판에. 그쵸? 그 얘기했다. 어쨌건 답은 몇 번? 2번이니까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이거 뭐, 검표를 물어보는 것처럼 작은 거부터 큰 거 별,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 그쵸? 잘 보시면서 많이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45페이지. 그쵸? 45페이지. 조합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죠.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하죠? 도시개발조합은 기본적으로 내용 봤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조합을 만들 때는 3분의 2, 2분의 1의 동의를 받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이번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죠? 그래서 45 왼쪽에 보면 어떻게 동의자 산정을 할까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동의가 쉬울까? How is 동의 쉬운 방법. 그걸로 이해하면 된다. 첫 번째, 국공유지는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 포함. 그래야 동의가 쉬워진다고. 그렇죠? 그 다음 집합 건물이면 어쩔 수 없어. 각각으로 갈 수밖에. 집합 건물이면 각각. 그렇죠? 보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다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조합원이 100명 바뀌면 100번 동의받다가 늙어 죽는 꼴을 보게 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언제 동의 끝나? 그렇죠, 그게. 그렇죠? 받은 걸로 본다. 그렇죠? 그 얘기. 또 전에 철회할 수 있다. X. 제외. 재미없어, 진짜. 빨리 시험 끝나야지. 봐봐. 그리고 둘 이상 뭐가 된다?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공유자 여러 대표하는 1인을 소유자로 보는 거니까 5번 답. 요거 신설됐다고 내가 매번 얘기했죠. 1번지도 JK 소유, 2번지도 JK 소유, 3번지도 JK 소유. 그럼 뭐다? 다 한 명. 탈법 방지를 위해서 신설된 거. 이건 정비법에 가도 마찬가지니까 일타쌍피도 기억할 것. 알겠습니까? 라고 이해해 보셨죠. 정답은 5번. 그 다음 5번 문제 도시개발채권입니다. 요거는 48페이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일 때 채권 발행 관련된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채권 나오면 비교집에서 항상 뭐가 된다? 채권을 비교 나눠서 34페이지에 비교집에도 있으니까 도시계획설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요 네 가지는 비교집에 또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수업할 때 확인한 비교집 내용은 다시 한번 그날 꼭 보셔야 돼요. 그쵸?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못 봐요. 그러니까 말한 거 자꾸 봐야 되고 기억나시죠? 비교집도 맨날 보는 부분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자습할 때도 확인해 주면서 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일단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거는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요. 근데 이 개발 사업이나 이 시설 사업, 개발 사업이나 요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럼 요 사업을 시행할 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바로 뭐냐면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토지상환 채권 물어볼 때 같이 물어보니까 도시개발 채권을 같이 보는 것 뿐이에요. 그림책은 48 가운데 밑에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이를 발행하는 거고 누구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일단은 주의하시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뭐 소멸시효가 있는 거 5년, 2년. 그렇죠?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 그렇죠? 항상 하는 얘기. 그리고 이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부분은 토지상환 채권과 달리 이건 원할 때 매입 사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가 원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무소화 방식으로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 받으려고 한다. 가운데 밑에 토지형질 변경허가 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경우 등일 때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인 매입의 금액이 있는 거지 뭐다? 분양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말 안 나와요. 분양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못 넘는 건 48 가운데 위에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교집에 있는 것도 잘 비교해 보시면서 수평라인 보시면 되고 35페이지 비교집의 첫째 칸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주택상환사채는 국장이 승인해요. 하지만 도시개발 채권은 행장이 승인하고 토지상환 채권은 지정권자가 승인하거든. 비교집에 책을 펼쳐놓으면 34, 35, 35 첫째 줄 나와 있잖아. 승인권자. 한 번 더 물어봐요. 도시개발 채권은 행장 승인, 주택상환사채는 국장 승인, 토지상환채권은 지정권자 승인,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승인 규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용들 분리해 보시면서 라인 잡아주시면 됩니다. 채권은 이제 농담이 아니라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채권하고 조합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맨 앞에 기반시설 분류한 거 이 세 가지는 정말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는 뭐다? 잘 기억하시면서 라인 잡아주고 항상 보려고 써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틀린 거. 첫 번째, 도시개발 채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도의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고, 그리고 시도지사 발행이니까 무기명이죠. 부도 위험이 없어서. 다만 전자등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은 토지상환 채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도시개발 채권하고는 보다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겠죠. 네 번째, 소멸시효 뭐라고 했습니까? 원금 5년에 이자 2년 얘기했었고, 상환은 뭐다? 5년부터 10년까지. 작년도 문제가 나왔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채권은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쪽도 관심이 많이 가요. 매수 청구할 때 채권 주는 거. 그렇죠? 도시계획시설 채권. 그렇죠? 비교집에 있죠? 기억해 보시고요. 6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입니다. 55페이지.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옛날에는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웠지만 지금은 껌이에요. 이렇게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네. 그렇죠? 지금 여러분 3월달 모의고사 풀어봐요. 100점 나와요. 그럼 뻥이고. 뭐라고요? 한 7, 80은 나올 거야. 워낙 쉬워서 이런 유형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재건축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다. 양호 밀집. 그리고 그런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걸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부분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재건축이니까 어떻게 돼요?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5페이지 있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나중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 부대복리시설과 뭐까지? 오피스텔까지 처분해준다고 얘기했었죠. 오피스텔은 준주거 상업지가 30% 이하. 알겠습니까? 얘기. 그리고 또 하나가 5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재건축은 다른 사업과 달리 안전진단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죠? 어디 57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다른 사업과 달리 재건축은 안전진단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뭐야? 3번도 맞잖아. 그렇죠? 정비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줘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방권자인 종로구청장이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즘에 그 일기 신도시 그 주민들이 뿔났더라고요. 그렇죠? 뭐 얼렁얼렁하고 뭐 안전진단 안 고치게 해주고 뭐 해준다고 하더니 무슨 뭐 2024년부터 한대나 뭐래나 밀어놓고 앉아가지고 이러는 게 어디냐고 막 데모하고 막 연합회만 난리 났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돼가지고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일기 신도시 평촌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 본다면 좀 하긴 해야 돼. 그렇죠? 리모델링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용적률 제한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죠? 집은 노후하고. 제가 옛날에 처음 결혼했을 때 그 평촌역 옆에 아니 말하면 안 되지. 어디 아파트 살았는데 화장실에 꽂을 데가 없어. 비데를 샀는데 꼽을 데가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깐 3만 원 줘서 그것도 그때 그 당시에, 그렇죠? 신발장도 없고 있어 볼 진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정 가운데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이건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에요. 60페이지 정 가운데.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내용이 아니죠. 제발 정비법 나올 때 주의할 게 문제에서 무슨 사업을 물어보고 있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무시하고 있다 보면 답이 안 보여요. 무슨 사업을 물어보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서두르지 말고. 다시 얘기하죠. 어차피 공법은 10개 버릴 거니까 시간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읽어요. 찬찬히. 2분 걸려도 돼. 그렇죠? 안 늦어 그래도. 다 안 풀 거잖아. 솔직히 말은 내가 10개 버리라고 하지만 반밖에 못 풀어. 솔직히 얘기하면. 풀 시간이 없어. 그러면 초이스를 잘해야 돼. 반을 버렸을 때 반을 내가 정확히 맞춰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없는 번호 찍으면 점수는 충분히 나와.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해. 그렇죠? 이게 운용의 미지 시간이 없진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알겠죠? 다 읽는다고 붙는 게 아니야. 다 읽는 게 마이너스야. 버릴 건 잘 버리는 게 수야. 그렇죠? 7번 봅시다. 바닥 면적 85페이지입니다. 바닥 면적 85페이지. 저번 주에 본 거라 뭐 모르진 않을 겁니다. 바닥 면적. 그럼 봐요. 바닥 면적과 관련해 보면 이런 얘기죠.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85 가운데 있듯이 건축물의 각각의 층마다
각 층마다 면적이 있어요. 그리고 각 층에 모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일부일 수도 있어요. 따로 등기가 돼 있다면. 그래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뭐라 한다? 우리가 바닥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3층 바닥 면적, 301호 바닥 면적, 302호 바닥 면적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9층 바닥 면적, 901호 바닥 면적 이런 식으로 일부일 수도 있어요. 별도로 구분 등기 돼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기억나시죠?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 우리 주유소 같은데 Y자로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 그러면 기둥으로 면적 산정할 수 없잖아. Y자로 가운데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붕 끝으로부터 1m 우태한선 둘러싸인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하죠. 그리고 3번 85 가운데 정가운데 주택의 발코니 노대 등의 면적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노대 등의 면적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를 곱한 값을 빼주고 남은 걸 산입한다고 했지. 산입하지 않는다고 한 게 아니잖아.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그래서 85 가운데 밑에 특례에서 노대 발코니 나오면 1.5m하고 산입한다를 외우시면 돼요. 1.5m 서서로 산입한다. 그럼 간단해요. 제가 맨 예로 든 거는 10m, 2m, 1에서 20제곱미터 마이너스 15 빼주면 5제곱미터 산입. 맨날 얘기했던 그거였잖아. 예로 든 거는 또 기억 안 나지. 시간 없어. 뭐라고요? 어쨌건 1.5m 산입한다요. 답은 3번. 이랬더니 어떤 분이 쌤 4번 틀렸는데요? 왜요? 경사진 지붕의 형태로서 다락은 1.8m 이하일 때 바닥 면적 빼주는 거잖아요. 1.5인데요. 그러니까 제발 좀 1.5m면 1.8 이하 됐잖아. 누가 1.5 이하랬어? 1.8 이하인데 1.5m니까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발 좀 오버하지 말고 그죠? 잘 정리해서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 줘요. 그 다음에 전기실 면적은 뭐다?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는 거죠. 왜? 정교울무니까. 그래서 답은 뭐다? 3번이라고 얘기해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들 8번입니다. 주택단지 및 공구. 이건 92페이지 봐봅시다. 92페이지. 어차피 오늘 진도니까 이건 좀 얘기합시다. 봐요.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단지와 공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92페이지 봐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택단지라는 걸 만들어요. 주택단지. 그러면 주택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건축법하고 달리 우리 주택단지는 봐요. 주택을 한두 채를 짓는 게 아니라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어지는 주택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택만 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니까 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 같은 부대시설과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1단의 토지 이걸 주택단지란 말을 쓰게 돼요. 단순한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주택단지는 단순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건설은 주택법의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의 일반적인 건물은 건축허가. 하지만 주택법에서 뭐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주택의 부대와 복리시설을 같이 만드는 거죠. 이걸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30채 이상 되면 부대 복리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 지은 주택단지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고 진 것보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부대 복리가 잘 돼 있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집중. 봐봐. 먼저 보지 말고 시간 없어. 봐봐. 그러면 이 주택의 단지는 여러 단지 안에 도로 등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20m 이상의 일반 도로, 21 왼쪽 끝에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21팔도 고자철. 발음은 별로 안 좋은데 뭐라고요? 21팔도 고자철이면 다른 단지로 봐줘요. 이게 참 잘 나와요. 작년까지 벌써 4번 연속 나왔어요. 21팔도 고자철 다른 단지. 시작. 21팔도 고자철. 그리고 고자철은 너비가 얼마든 관계없어요. 관련 법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법은 너비가 안 나와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뭐 철도가 10m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다? 다른 단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지로 보는 건 아니거든. 고자처럼 폭이 없으니까 얼마든 관계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래서 주택단지 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주택단지를 여러 개로 구분해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주택단지를 하나의 단지라고 하더라도 맞아 나눠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나눠 놓은 걸 공구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요? 공구. 왼쪽 밑에 시작. 공구. 그러면 주택단지를 둘 이상 나눠 놓은 것이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되어지면서 공구별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92페이지야. 공구별로 91페이지. 공구별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모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뭐가 되죠? 공구별로 91%요. 공구별로 뭐가 되어진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는 못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 단지별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 번 더. 공구별로 착공신고, 사용검사 가능하고요. 600세대 이상 된다고 한다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고 공구간 경계는 6m 이상 폭으로 경계를 만들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택단지를 지으려면 근본적으로 택지가 필요하죠. 왼쪽 위. 뭐라 불러 우리가? 공공택지가 특히 중요하죠. 왼쪽 위에. 왜? 공공택지가 많아져야 주택 건설이 많아지거든. 왜?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공공택지 중 하나만 기억하면 택지개발 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라고 하는데 그 공공택지 중에서 뭐는 도시개발 사업. 시작.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택지는 수용 방식에 의한 것만 얘기하고 하나 부기하면 공공의 시행자. 그 위에 써봐. 공공의 시행자가 시행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일 때 그 택지를 공공택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환지 방식일 때 공공택지로 하면 소리 난리 납니다. 내가 환지 받을 건데 내 땅에 공공택지래. 입을 찢어버려야지. 뭐라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 시행자일 때 수용 방식 용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개발조합이 뭐 전부 환지 방식 사업 시행하는데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택지를 공공택지화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그렇죠? 그거 하나만 기억해 일단. 의미만. 그렇죠? 그리고 공공택지면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싸게 분양하라고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를 제한하면 그 주택을 공급받은 당첨자들은 10억짜리 집을 5억에 사니까 투기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전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죠. 그렇죠? 그리고 전매 제한이 있으면서 전매 제한 받는 거면 투기 문제 있는 거니까 최초 입주할 때 직접 입주해 줘야 돼요. 거주 의무가 있죠. 연결돼요. 공공택지면 분양가 제한이 있고 분양가 제한이 있으면 뭐다? 전매 제한이 있고 전매 제한이 있으면 거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최초 입주할 때 5년 내 거주해줘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규제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내용들 연결하지 못하면 뭘 하는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번 일주일 쭉 수업해 보니까 많이 늘었어 확실히. 처음에는 주택법 뒤에만 나오면 뭘 했는지 한 개도 모르겠는데 하더니 요즘에는 조금 모르는 것 같아. 한 개도 모르는 건 아니고 조금 모르는 것 같아 요즘에. 그래 나아진 곳이 굉장히 많이. 2달 남았잖아. 얼마든지 가능해. 그렇죠? 나온다는 것만 똑똑히 봐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그렇죠? 그 얘기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주택법에 바로 6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7문제가 나오지만 우리 목표는 3문제이기 때문에 많으면 4개. 그 정도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 작년도 주택법 되게 사이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서너 개는 맞출만하게 줬어요. 나머지 3개가 이상했던 거지. 그렇죠? 시험에서 한 개도 없어. 그렇죠? 뭐 여기저기 나온 문제들 뭐 말하자는 거 나와 있다고 고민하지 마라. 그렇죠? 내가 말하지 않은 건 안 나온다 생각해. 그게 마음이 편해. 그렇죠? 그래야지 내 걸 건질 수 있어. 그렇죠? 그 얘기. 우린 붙는 게 목적이야. 절대 고득점 목적이 아니야. 그렇죠? 주택단지 공구. 틀린 거. 첫 번째 봅시다.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승인이죠? 주택과 부대복리 건설하여
하거나 대지 수송하는데 사용한 일단 토지, 주택단지. 그리고 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미터수가 얼마가 됐건 분리됐다면 각각 다른 단지로 봐요. 정답은 2번. 그 다음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면 다른 단지로 보죠. 맞는 얘기.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공구별 300세대 이상으로 하며 600세대 이상은 뭐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아주 정형화된 문제들입니다. 잘 나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야. 이런 걸 안다고 버려, 사람들이. 버린다기보다는 방치하는 거지. 안다 생각하고. 그리고 시험장 가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바로. 마지막에 수록에 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더 높은 곳 향해 뛰어가지 말고 밑에 있던 것들 지나간 거 챙기는 게 지금 할 일이야. 90월이 할 일은. 그래야 에러 없이 붙어. 알겠죠? 절대 8, 90점 붙는 게 잘하는 짓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바보 같은 짓이지. 그렇죠? 몇 점으로 붙어야 돼? 60.5. 딱 좋아. 뭘 더 말해? 그거면 됐지. 똑같이 되지. 붙으면 되는 거지. 봐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이건 103페이지 봐보세요. 103페이지 왼쪽 밑에. 왼쪽 중간 좀 봅시다.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103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택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103페이지 보면 오른쪽에 꽃같이 생긴 거 있죠? 꽃. 플라워가 보일 거예요. 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는 공구별로 분할 시행 가능해서 최초의 공구와 최초 외의 공구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최초의 공구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제 착공을 신고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몇 년 주냐면 5년 내에 하라고 얘기를 해요. 103페이지 왼쪽 중간 5년 내. 그죠? 건축법은 2년이었지 여기는 5년이에요. 왜? 단지니까 이거는. 그 좀 더 기간 주는 거죠. 근데 착공이 신고되고 나서 그럼 봐봐. 최초 외의 공구는 그 다음에 몇 년? 2년 이내에 시작하면 돼요. 최초 외의 공구는 최초의 공구에서 착공 신고하고 나서 2년 내에 뭐 하죠? 시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의할 건 1년 범위 내로 밑에 보시면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장할 때 최초 외의 공구는 제외해요. 최초 외의 공구는 뭐다? 연장 자체가 없어. 왜? 최초의 공구에서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오해 말 건 연장 기간은 몇 년? 1년이지 2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 시행지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뭐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는 거지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5년 이내, 왼쪽 맨 밑에 만약에 착공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왼쪽 밑에. 하지만 최초 외의 공구는 승인 취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최초의 공구에서 이미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최초 외의 공구는 시작. 최초 외의 공구는 연장도 없고 승인 취소도 없다. 시작. 어디가? 최초 외의 공구는 연장도 없고 승인 취소도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왼쪽 밑에 무슨 뭐 경공매로 소유권을 잃었다, 공사 완료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따로 보증받은 경우는 빼고 뭐 하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알겠습니까? 이 내용들. 그러면서 뭐 오른쪽 위에 뭐 착공 신고하고 나서 사용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착공 신고했으면 며칠 내? 20일 내 수리 여부를 오른쪽 메뉴에 가운데 메뉴에 알려주라고 했고 20일 이내 수리 여부를 알려줘라.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 사용검사 받으면 뭐다? 15일 내 검사를 해줘라. 공구별로, 동별로 검사할 수 있다. 등등등. 오른쪽 맨 밑에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봐보세요. 그러면 9번 문제. 취소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랍니다. 그럼 첫 번째. 봐보세요. 내용 보시면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 상실했다. 땡큐. 두 번째,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땡큐. 됐죠? 근데 사업 주체가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공구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에 최초 외공구의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이건 승인 취소와 관련이 없어요.
최초 외의 공구는 승인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최초의 공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또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지연된다고 취소해요? 뭐라고요? 이건 1년 내 연장 사유잖아. 1년 내 연장 사유. 승인 취소가 아니고. 그쵸? 정답은 몇 번? 1번이잖아. 어때? 안 쉽다니까 이거. 그쵸? 내용을 집어넣어주면 은근히 어려워요. 참 잘 나오는 문장이야. 그래서 103페이지 왼쪽 중간 승인 취소할 수 있다와 연장 사유에 대한 부분 구분하시면서 라인 봐줘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1번.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10번 좀 봅시다. 농지법 114 맨 마지막입니다. 114 오른쪽 밑에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 옳은 거 하여야 한다 must죠.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must 114 오른쪽 맨 밑에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제목에 뭐라고 나와요? 농지 전용 허가 제목에 뭐라고 나오죠?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라면 취소해야 한다고 나오죠. 그럼 제가 그 위에 쓰라고 했죠. 봐봐요.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뭐냐면 굳이 말하면 2차 위반이다. 처음에 위반해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마. 근데 계속 한 거야. 그럼 2차 위반이니까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 데 놓고 허가를 받았어. 그럼 얼렁얼렁 주택을 짓거나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근데 안 해. 일단 전용됐으니 농지는 아니지. 그랬더니 가라로 뭐 하죠? 딴짓거리를 해. 오염물질 많이 나오는 뭐 용도의 건물을 가건물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대마초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뭐야? 조업정지, 공사중지 명령하겠지.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어떻게 돼? 2차 위반이니까 허가 취소하여야 하는 거야.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일대가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2번. 요거 3번 나왔었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걸 고르시오. 은근 잘 나와. 근데 그거 아세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농지법 하도 몰라요. 하도 몰라. 그래서 어려운 거 못 내요. 그러니까 맨날 과거 기출 나왔던 거 돌려가면 되는 경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 나왔던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농지법은 특히나. 신설된 것도 중요한데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과거 기출 좀 봐줘야 돼 농지법은. 그렇죠? 근데 뭐 2문제라 하나만 건지면 돼. 오늘 마무리. 이래서 80문제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내용들은 이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